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기메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증여, 알쏭달쏭 증여재산 합산인가 배제인가에 대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재산 합산 제도라는 것이 있잖아요. 피상속인이 상속인한테 증여한 재산은 그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은 상속재산에 합산해 버립니다. 그래서 누진과세를 한다는 건데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이요. 상속인한테 증여한 재산은요. 증여한 이후에 10년이 넘어야만 바로 상속재산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0년 이내 상속이 개시됐다. 그럼 사망했다는 것이겠죠. 10년 이내 사망을 한다면은 바로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돼 가지고 다시 산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누진과세로 더 많은 상속세를 물 수가 있겠죠. 그리고요, 비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은요, 상속 개시일 5년 이내 증여한 분은 합산합니다. 따라서 증여하고 나서 5년을 초과했다. 그러면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은 누구고 비상속인은 누구일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이라고 하면요, 1순위 상속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 비속 등이 되겠죠. 그런데 1순위 상속인이 없다. 원래부터 없었다. 그러면요, 2순위 상속인이 바로 상속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속인한테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나 직계 비속, 자녀들이죠.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이 발생되었다. 증여자가 사망했다는 거죠. 그럴 땐 상속재산에 포함되고요. 10년을 초과했다. 초과해서 사망했다. 그랬을 때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젊은 분이 미리미리 증여하면요. 10년을 초과했다. 그러면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상속세 절세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비상속인 증여는 누구일까요? 비상속인은 바로 위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전부 다 비상속인입니다. 1순위 상속인이 살아있다. 그러면 2, 3, 4순위 사람들은요, 비상속인이고요. 타인도 비상속인이 되겠죠. 따라서 대표적인 비상속인은요, 배우자하고 직계비속이 있었을 때는요, 바로 직계비속의 직계비속, 즉 손자나 손녀, 아니면은 직계비속의 그 결혼한 사람, 그러니까 자녀의 그 결혼한 배우자, 며느리나 아니면은 사위가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다 비상속인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증여를 하게 되면요. 5년 안에 사망을 하면 증여 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고요. 5년을 초과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비상속인을 증여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며느리, 사위, 손자녀한테 증여하면은 5년 지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상속할 수 있는 좋은 절세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10년이라고 하는 거, 5년이라는 거 어떻게 평가할까요? 예를 들어서요. 자녀한테 2020년 8월 10일 날 증여했습니다. 10년을 어디까지 평가할까요? 우리가 간혹 가다가요. 10년이 딱 되는 날은 2030년 8월 9일까지가 10년이거든요. 만으로는. 근데 그렇지 않고요. 세법에서는요. 2030년 8월 10일까지 혹시나 사망을 했다. 그러면은요. 증여재산에 합산합니다. 합산을 하지 않으려면은 2020년 8월 11일 이후에 사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합산 배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증여 재산을 합산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바로 누진과세를 당한다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증여를 했을 때 10%, 20%, 30%의 세율로 증여세를 냈지만 그 증여 재산이 합쳐져 가지고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면요. 어떻게 되면 40%, 50%의 그런 세율을 적용받다 보니까 누진과세를 당한다. 그러면 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5년 전에 자녀한테 증여한 재산이 자녀가 4명입니다. 장남 10억, 차남 10억, 장녀 10억, 차녀 10억, 총 40억 원을 증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각각 5천만 원 공제해도 30%의 증여세율을 부담하거든요. 그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20억 원밖에 없었습니다. 배우자는 없고요. 그렇게 되면은 증여 재산은 당연히 상속재산 20억 원에 합산이 됩니다. 그럼 증여세 한번 산출해 볼까요? 바로 증여된 재산을 합산하게 되면요. 상속재산의 합계는 60억 원이 됩니다.
거기에 일괄공제에 5억 원만 뺀다고 가정하면 그 과세 표준은 55억이 되거든요. 그러면 세율은 50% 구간에 걸립니다. 벌써 예전에 정했을 30%잖아요. 50%를 떼었으니까 20%만큼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상속세는요, 그 13억 9천만 원이 나옵니다. 물론 그 증여한 재산을 합산할 경우에는 기증여세액은요, 증여세액은 빼줍니다. 빼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는 13억 9천만 원이나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5년 전에 자녀한테 이렇게 증여한 게 아니라 10년 넘어서 10년 전에 증여한 게 있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럴 때는 증여재산이 합산하지 않겠죠. 그럴 때는요, 상속재산은 20억밖에 안 되거든요. 20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상속세는 4억 4천만 원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에 비해서 합산한 거에 비해서 9억 5천만 원이나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 우리는요, 증여한 다음에 반드시 10년을 넘겨야 된다. 아니면 비상속인 증여는 증여한 후에 반드시 5년을 넘겨서 사망해야 된다. 이런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죽고 사는 문제가 뭐 마음대로 될 수는 없겠지만요. 미리미리 증여한다면 그 시간을 좀 더, 그 확률을 좀 더 많이 가져갈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요, 합산한다고 해서 너무 쫄아서 사전 증여를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산을 해도 좋은 점은 있다는 것이죠. 알아볼까요? 증여를요, 2020년도에 증여했습니다. 부동산 20억을 증여했어요. 그랬는데 9년이 지난 시점에 사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합산하죠. 그때 합산하는 것은요, 20억 원에 대해서만 합산합니다. 그런데 증여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 부동산이 연 8%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9년 뒤에는 약 4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증여를 하지 않았으면 40억 원에 대해서 상속세를 부과하지만 증여를 했기 때문에 비록 합산한다 하더라도 20억 원만 상속재산에 합산하니까 상속세 절세 효과는 여전히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합산되는지 배제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 증여를 했는데 이혼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10년 합산일까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법정 그 부부죠. 법정 부부일 경우에는 배우자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10년 동안은 합산을 하죠. 그러나 이혼하면요, 남남이 된 것이죠. 따라서 비상속인 증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혼한 경우에는 5년 경과되면 상속세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대습 상속인이 있죠. 며느리나 손자녀. 예를 들어서 자녀가 먼저 죽었어요. 근데 며느리하고 손자녀한테 증여할 수 있죠. 이렇게 증여를 하면 5년 지나면 합산해서 배제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은 이때 며느리와 손자녀는요, 비상속인이 아닙니다. 대습 상속인이거든요. 따라서 이 사람들한테 증여한 경우에 사망한다면은 상속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10년 경과 후가 돼야만 합산 배제가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10년 이내에 사망을 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합산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속인과 비상속인을 판단할 때는요, 증여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속 개시일 현재 그 사람이 증여받은 사람이 그 상속인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죠. 상속 개시일 사망한 날짜 보니까 배우자가 이혼했어요 미리. 그러면 비상속인이고요. 그 다음에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며느리하고 손자한테 줬는데 그 사람들이 대습 상속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1순위 상속인이 되거든요. 따라서 그럴 경우에는 10년을 경과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산하지 않는 증여재산들이 있습니다. 잘 알아보시죠. 비과세 증여재산은 가산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증여재산 대표적인 것이 장애인 신탁 같은 경우 5억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죠.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요. 증여세 가세가액 불산입 증여재산. 이 말은 뭐냐면요. 장애인한테 보험금을 연간 4천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죠.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 또한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격농민에게 증여를 했어요. 농지를. 증여세가 면제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대상도 마찬가지로 합산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증여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된 상태에 그 농지를 증여했습니다. 영농자녀할 때.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가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 있죠. 채무 부분, 은행 보증금이라든가, 은행 그 대출금이라든가 아니면 보증금을 끼워서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증여세하고 양도세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양도세 대상이 되는 채무 부분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에 증여를 취소했어요. 취소했으면은요,
이것 또한 합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취소했기 때문에 원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추가로 더 합산할 수는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돈 버는 증여, 알쏭달쏭 증여재산 합산일까 배제일까에 대한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